살다 보면 환경이 사람을 즐겁고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론 우울하고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쁜 카페에 잠시 다녀왔을 뿐인데 힐링이 되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머무는 공간은 사람의 심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나 집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요즘, 집의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몇 년 전 팬데믹이 시작되고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집에 고립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머무는 집이 우울함을 떨쳐낼 수 있는 휴식이 되는 공간, 치유의 공간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래서인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집을 잘 쉬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최근 들어 집과 인테리어에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주변 인프라가 좋은 집, 햇살이 가득한 집, 환기가 잘 되는 집, 아니면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집까지 주거의 조건이 다양한 만큼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집의 기준도 저마다 다를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집은 쾌적함이 느껴지는 집입니다. 머무는 사람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공간. 이런 공간을 가장 쉽게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쾌적함이라 생각합니다. 쾌적함은 청결함에서 나옵니다. 환기를 통해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는 공간. 쾌적한 온도와 햇살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공간은 한결 더 쾌적해지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방마다 물건으로 가득 차 있고 문도 잘 열리지 않는 환경이라면 그런 곳은 공기마저 눅눅하게 느껴져 쾌적함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곳에서 생활하면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비움입니다. 물건을 비우면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비워야 비로소 쾌적해질 수 있는 것이죠.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건을 저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저장 강박증은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병리적인 장애가 아닐지라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물건에 집착하고 집에 물건이 넘쳐나다 보니 집의 주인이 물건이 되어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장 강박증과 상반되는 이름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현 시대의 라이프 트렌드를 대표하는 용어가 될 만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니멀 라이프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는 쉽게 물건을 버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가구도 전자제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삶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니멀한 삶을 위한다며 오늘은 얼마만큼을 버렸는지 버리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니멀 라이프는 꼭 무엇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니멀 라이프란 나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만을 남겨 물건의 홍수 속에서 잠시 벗어난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버리는 것은 올바른 미니멀 라이프가 아닌 것이죠.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나에게 필요한 적당한 양을 알고 스스로 그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행복의 나라라고 불리는 스웨덴에는 라곰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라곰은 적당하다라는 말로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딱 알맞은 충분한 양을 말합니다. 이 라곰의 의미처럼 물건도 내게 알맞은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물건을 파악하고 선별하여 알맞은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 삶을 행복하게 하는 비움입니다. 식품이 아닌 물건에도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물건의 유효기간이란
바로 내가 그 물건에 설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곤도마리의 책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의 글처럼 물건이 나에게 설렘을 주는 유효기간을 지났다면 그 물건은 이제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까워서입니다. 이처럼 사용하지 않아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도 버리는 것이 영 쉽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변에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남에게는 필요한 물건이 되기도 하니까요. 요즘 새롭게 급부상하는 중고거래 마켓을 이용하거나 주변에 기부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 정리한 물건을 나눠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치 않은 물건이 남에게는 필요의 물건으로 쓰여지는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은 주방, 거실, 드레스룸, 팬트리 등이 별도로 마련된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거주했던 주거 공간은 달랐습니다. 방 하나가 주방 겸 거실이 되고 비닐옷장 하나에 온 가족의 옷을 보관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해 지금의 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과거의 집보다 사이즈가 커졌고 그만큼 물건도 많아졌습니다. 핸드폰 터치 한 번이면 바로 물건을 사고 배송까지 받을 수 있는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원하는 물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 넓어진 집만큼이나 가진 물건 또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많은 물건을 어디에 다 저장하고 있을까요? 모두가 팬트리에 식품을 차곡차곡 저장하고 드레스룸에 옷을 근사하게 정리해 두었을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현실은 물건을 어디에 둘지 몰라 방치하고 때로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정리를 잘하는 삶은 로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뭐 입을까? 누구나 옷장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옷을 많이 구매하고 개인이 드레스룸 한 칸을 다 사용한다고 할 만큼 옷이 가득한데도 매일 아침 입을 옷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옷장은 늘 비좁기만 한 걸까요? 사람마다 옷장 정리를 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옷, 가방 등 기타 소품들이 많아서, 옷을 못 버려서, 정리 방법을 몰라서 등 각자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옷장 정리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입을 옷만 남기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옷장을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은 버릴 옷이 아닌 입을 옷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옷장 안의 모든 옷과 소품을 꺼낸 뒤 그중 내가 꼭 입을 옷을 골라내는 것. 이는 어떤 옷을 버릴지를 선택하는 일보다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선택한 입을 옷을 옷장에 다 넣고 나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유행이 지나서, 설레이지 않아서, 옷감이 손상되어 입지 않았던 옷들이 남겨져 있겠죠. 그런 옷들은 과감히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정말 입을 옷들만 정리해서 남겨두면 옷의 사용 빈도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이 적어지면 수납할 공간은 여유로워지고 단정한 옷장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정리된 공간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물건이 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 이는 측량 규제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옷장에 딱 10개의 셔츠가 수납되어 있다면 새로운 셔츠를 구매할 경우 먼저 가지고 있던 셔츠 중 1년 이상 입지 않았던 셔츠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적당한 양을 유지하고 물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줍니다. 소비를 덜 하는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에는 늘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열고 환기하기, 자고 일어난 자리 정돈하기, 세면 후 거울 물기 닦기, 아침 운동을 하듯 구석구석 청소기 돌리기, 현관에 나와 있는 신발은 외출할 때마다 신발장 안에 넣기, 택배 박스는 잘 정리해서 접어놓기, 가구 위에 물건 쌓아두지 말기,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 제자리에 옮겨두기, 잠자기 전 빨래는 빨래 바구니에 넣어두기, 건조된 빨래는 개어서 정돈하기, 설거지가 끝난 그릇 제자리에 넣기, 하루하나 서랍 살피기, 다음날 입을 옷 미리 꺼내서 걸어놓기. 이는 매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정리 루틴 목록입니다. 정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지 마음 먹고 날일 정해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작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삼시세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정리도 매일 잠깐씩이라도 꼭 해야 하는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 브런치를 먹듯 하루 15분 정리 습관을 갖는다면 나와 내 주변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는 온전히 내가 누려야 할 행복한 시간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장애물을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고 깨끗이 정리하면 없던 공간이 마법처럼 생기기도 하고 여유로운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정리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의 달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너무 잘할 필요도 너무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정리는 평생 함께하는 여행과 같은 것이라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지쳐버리는 것보다 느리지만 하나씩 꾸준히 만들어가는 정리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랍 안에 있는 때 묻은 물건들을 비워내는 연습, 물건의 자리를 만드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집안 어느 곳이든 정리는 쉬워집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더 단단하게 정리 습관이 자리 잡고 내가 스스로 해낸 결과를 유지하는 관리 또한 수월해지겠죠.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정리가 일상 속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나와 내 주변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분명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